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네, 저희는 국어 내신 모의고사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조금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된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첫 번째 지문인 저당 잡힌 사내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학은요, 소설이죠.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은요, 구인 광고를 보고 전당포에 찾아온 그 주인공이죠. 자, 그에게 시창살 칸막이 안쪽의 창고를 정리하도록 시킵니다. 자, 그런데 창고 문이 사라졌어요. 이게 사건의 전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짚어갈 게 있는데 주인공 이름이 제시되지 않아요. 자, 글안은 익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뭘 짐작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대사회 전체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이런 표현상 특징도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의 심리가 제시가 되어 문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홀연히 사라진 것인가, 우리 이런 걸 의문형 문장이라고 하죠. 자, 이제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 점이 분명치 않은 이상 어쩌면 저 벽들도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를 충동질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하네요. 자, 그는 벌떡 일어섰는데 육신의 매듭마다 이런 뭐 관절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삐걱이는 소리를 냈대요. 자, 그의 몸이 뭐 이렇게 썩 건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벽에다 몸을 힘껏 부딪혀 봅니다. 벽은 그러나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어요. 자, 여러분 벽이 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벽이 마치 힘을 줄 수 있는 대상처럼 묘사해가지고 벽이 밀어냈다. 단호한 힘을 부각하고 있죠. 갇힌 상황의 답답함과 절망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서술 방식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되뇌어요. 안 열리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면 난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그의 생각을 그 자신의 목소리로 서술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렇다고 해서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라고 지칭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전지적 작가가 지금 소설 속 그의 심리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의 시각에서, 그의 입장에서요. 자, 몇 가지 고통이 서서히 그의 육신을 점이기 시작했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괴로움. 뭐 시계가 없나 봐요. 그쵸? 자, 현대인이 느끼는 시간의 부재와 무의미함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자, 노동에 매몰된 삶이니까 이런 시간이 되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인지도 못하고요. 그 고통 때문에 유폐감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는 어디서도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 없었다. 자, 온갖 잡동사니들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그는 보았다. 그 먼지가 무의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았대요. 자, 여러분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죠. 시간을 마치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형태로 비유해서 이런 시간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을요,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사용된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두세요.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사내의 생애, 본인이죠.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쌓일 것이라 믿어졌다. 자, 정말 자신의 것이었던가조차도 실로 의심스러운 그 기억이 이제 기억도 불확실해져요. 자기의 자아가 희미해지는 거죠. 자, 갱 속에서 지냈던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그는 조금씩 되살려 지냈다. 흡사 오소리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파른 승갱. 갱 속의 어둡고 좁은 환경을 되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런 갱 속의 모습이 그가 가서 일을 했던 그런 창고의 모습이랑 되게 유사한 느낌이었나 봐요. 자, 이마에 매단 희미한 램프만으로는 굴 속 수천 미터의 암흑과 탄진을 밝히기란 아예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외계와 단절된 채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곳, 강판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석탄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층에 켜켜이 쌓여있던 그 죽은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던 것이다. 자, 여기서도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다. 시간의 그런 추상성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물질화시키고 있어요.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 자, 현재 창고에서 그가 갇힌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때 갱속이 있었을 때가 오직 노동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대요. 그것의 흐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재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의 노동의 양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에 매몰된 삶이네요. 자, 작업 종료의 신호가 울린다. 그리하여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그렇게 음산했다. 자, 석탄을 캐던 갱속이 되게 깜깜하고 칙칙하고 암흑에 가득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의 의미도 찾을 필요가 없었대요. 헤아릴 필요도 없었고요. 자, 그러면 그가 왜 새벽과 저녁을 헤아릴 필요가 없냐라고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자기 생의 일부를 저당 잡힌 대가로. 자, 여러분,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이 나왔네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제목이자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섰다. 그러고는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것만이 최소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여 자, 창고 정리라는 이런 노동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시간의 흐름을 느꼈었나 봐요. 자,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소모되어가는 자기 생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자, 일에 대한 지겨움, 그 무의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겠지만 이번에도 잘 참아냈어요. 순응하면서 산 거죠. 자, 그는 아직도 창고 안의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래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1,000원을 아까워하리라. 자, 창고 안으로 돌아왔어요.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왔어요. 자, 그는 가볍게 두어 번 혀를 차고 난 다음 버려두었던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비로소 허리를 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창고 일이 어느 정도, 만족될 만한 결과까지 도달했나봐요. 다소 흡족한 마음이 되어 한쪽 구석으로 웅크리고 앉았어요. 이만하면 주인 사내도 만족할 테지. 그 대머리 주인을 말하는 거죠. 자, 하지만, 추위가 있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동사를 면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면서 또 노동의 상황에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런 무감각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정서도 나오네요. 외로움 또한 새삼스럽게 못되었다.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외로움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되게 고독하죠. 자, 그 다음에 어쩌면 가장 낯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생각되었다. 어디를요? 좁은 창고를요. 자, 그러나 다음 그 순간 그는 바로 맞은편 벽면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실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희고 견고한 벽의 한가운데에 그가 그렇게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문이 형체도 분명하게 반쯤 열린 상태로 거기 있었다. 여러분, 현실적이에요? 아니요, 비현실적이에요. 자, 그는 벽을 의지하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어요. 뻣뻣하게 굳은 허리가 좀처럼 펴지지 않았고요.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맑고 신선한 공기를 접할 수 있었어요. 갇혀있던 공간이랑 대비되죠. 그것은 분명 열린 세계의 공기였대요. 이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밖으로 내디뎠습니다. 자, 그가 갇혀있던 공간이랑 되게 대비되죠. 하지만 그는 또 한편으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도 느끼고 있어요. 자,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머리 얼굴, 아까 그죠? 야릇한 전도감을 의식하며 그는 멍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와 대머리 사내와 그리고 음울한 시내 풍경,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는 기억들이었다. 뭔가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순환 구조임을 암시하죠. 어떻게 오셨소? 자,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넘어갔네요. 자, 다시 처음 만났을 때 대사,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대사가 또 나타나요. 아, 정말 무기력하죠. 그러자 그는 자기가 빠져있는 혼란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황망히 뒤를 돌아보았다. 낯선 문이 거기 하나 닫혀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보았다. 역시 창고가 아니었다. 호흡이 짧네요. 근데 그 문을 열었더니 계단이 보였어요. 그래, 나는 저 계단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꽤나 먼 기억으로 느껴졌다. 자, 시간 감각에 있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네요. 그는 다시 대머리 사내를 보았다. 자신의 기억이 남아있으면서도 또 어딘가 낯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
시청살의 칸막이 사이로 번들거리는 그 대머리는 그의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한동안 연상시킨 유사한 상황과 인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접해왔었다라는 거죠. 끝에 결국은 짙은 현무감만을 남겨놓았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요, 되게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노동에 저당 잡힌 현대인들의 삶과 소외, 외로움, 시간의 무기력함 등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당 잡힌 사내 저희 변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풀어볼게요. 윗글에서 그가 창고 안의 먼지와 갱 속의 석탄을 모두 죽은 시간의 잔해로 인식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문제 모두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는 공간 속에서 무의미하게 쌓여있기 때문에가 정답이에요. 자, 그는 창고 안과 갱 속 모두에서 시간 흐름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었죠. 자, 먼지와 석탄은 그러한 공간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쌓여있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죽은 시간의 잔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조금 더 많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와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